르망하고 비슷한 시기인가요? 그 스쿠프라는 전설의 스쿠프는 그보다 한참 뒤죠. 한참 된 거죠? X세대들이 그걸 많이 탔고 근데 스쿠프는 지금 생각해보면 네이밍도 아주 교묘한 거죠. 네. 스펠링 기억나세요? SCOUPE. S 빼고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쿠페. 쿠페죠. 스포츠 쿠페라고 그냥 해놓고 스쿠프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얍삽한 거거든요. 그 옛날에 광고 되게 재밌어요. 멋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타협점이 되는 대리 충족의 어떤 제품 같은 거거든요. 스쿠프가? 스쿠프가 진짜 본격 스포츠카나 이런 거를 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런 차를 쉽게 살 수 없고 그런 애들한테 주는 대안이었죠. 스포츠 루킹카라고. 스포츠 루킹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몇 면이 이어져서 근데 사실 그 차들이 좋아요. 스쿠프 다음에 그다음 TB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투스카니. 투스카니. 어디서 투스카니? 오늘 왜 이래? 투스칸인가 제네시스 쿠페 카페가 그런 거였어. 막 차가 막 계속 달리다가 인생은 짧다.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더 슈퍼카에 더 맞는 거. TV론도 어마어마했죠, 사실. TB론도 좋았죠. 예전에는 한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산차 회사들이 가지는 가장 이제 물론 국내 시장이 워낙 좁으니까 사실은 수출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중에 대부분의 상당 부분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데서 사실 상당 부분 비롯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국산차들은 첫 차를 우리 차를 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차를 사고 나이 먹고 수입이 들면서 위에 올라가는 식으로 라인업을 쭉 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90년대 초를 기준으로 하면 엑셀을 탔다가 그 다음에 아반떼를 타다가 그 다음에 소나타를 타고 그 다음에 그랜저를 타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SUV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그게 없어서 SUV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베리에이션 된 모델이 나올 정도로 자동차 시장이 다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론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되는 거죠. 다르게. 옛날에 대우 자동차에서 티코 나왔을 때 대우 국민차죠.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티코를 첫 차로 산 사람이 그 다음에 대우차로 옮겨가느냐 이게 대우가 내수시장에 성공하는 포인트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티코 김혜수가 내리면서 차비로 뽀뽀하는 거 그 광고 좀 찾아주세요. 한지붕 세 가족의 이영범하고. 맞습니다. 출발! 티코로 시작하세요. 도시는 좁아도 티코의 길은 넓다. 아, 여유 있는 아침, 여유 있는 티코.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다 해야 용범 씨하고 나하고 한 달 교통비 정도지 뭐. 손님, 차비 주셔야죠. 새로운 삶의 새로운 차 티코. 무형차라고 하죠. 그림자가 없는. 대우가 이제 GM 대우가 되고 이 과정에서 저도 사실 A로 막 열심히 그 부천 공장 매그너스 타고 회사에서 거기는 대우차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그너스 회사차로 막 밟으면서 이제 했죠. 근데 진짜 무겁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도 했고 저는 요즘에 그 현대차 개별 브랜드 좀 작은 브랜드 시장은 작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잘한 게 베뉴라는 차 광고 보면서 아 이노션 분들이 참 잘하신 것 같다. 혹은 그 담당 그 마케터 분이
이거는 어찌됐건 우리 삼행시 1인 시대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혼밥, 혼술을 넘어서 혼라이프. 근데 이들이 실제로 혼라이프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니까. 내 취향. 어찌 보면 우리 아까 맨 초반에 본 남들 생각 의식하지 않아요? 90년대.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의 밀레니얼들에게 아예 뭐 오피스텔이든 빌라에 혼자 살지만 차는 나는 꼭 있고 싶어. 근데 허세스럽게 외국차, 독삼사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아주 실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 광고 딱 보면서 되게 잘한 것 같다. 베뉴가 좀 작은 SUV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예 그냥 혼라이프 베뉴 요거를 굉장히 나름 뾰족하게 광고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1인 시대 트렌드 혹은 다른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실제 반영해서 적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봤습니다. 르망 얘기하면 이제 대우자동차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대우차는 뭐 GM 대우였다가 아직도 GM 대우인가요? 시보레? 쉐보레. 원래 대우는 성장한 게 뭐 다른 그 재벌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인수해서 많이 성장한 거예요. 대우는 한성실업으로 시작했고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게 우리나라의 이면이기도 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치 판단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은 대부분 적산기업 인수 불화받아서 된 거예요. 그 창업주들의 그 쎄 빠진 노력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노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거예요, 다. 뭐 그걸 갖고 부인할 필요는 없는데, 한성실업을 만들었어요. 그 김우중 회장이. 그거 시작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잘못은 잘못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공헌은 또 인정하고 하는 건데, 자동차에서 제가 대우차를 생각하면 이게 어릴 때 봤던 광고 중에 신진 자동차예요. 신진 자동차. 거기서 광고했던 15래 1700이에요. 15래 1700. 그게 70한 3, 4, 5년 이때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광고를 본 거예요. 15래 1700. 그게 신진 자동차였다가, 신진 자동차가 GM이 약간 투자했던 게 있는데 GM이 철수하고 우리나라 회사로 바뀐 게 세한 자동차예요. 그 세한 자동차를 인수한 게 대우 자동차예요. 그래서 대우 자동차 중에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초중반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말로 된 브랜드가 있었어요. 누비라. 누비라는 그 이유, 두 번째 내가 누비라. 미안합니다. 맞아요. 누비라가 나왔고, 그 전에 혹시 맵시라는 차 기억나요? 르망 전이죠, 맵시가. 그럴 거예요. 그게 그게 세한자동차 연결고리에 있는 차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머릿속에 나는 게, 차도 좋았고 우리말로 된 브랜드가 없었네 했는데 맵시는 기억나는데 누비라 생각났습니다. 누비라 생각났고, 대우차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생각나는 게 엔트리 모델의 어떤 아쉬움이 돌이켜보면 커요. 르망이 엔트리 모델로 타기에는 비싼 차였어요. 갭이 너무 컸던 거죠. 아쉬움이 있고, 대신에 중형차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프린스라는 명작차를 남기기도 했어요. 계속 이렇게 이제 로컬 브랜드 얘기만 하다가는 자동차 얘기가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자, 황영은 국내 자동차 광고하면 가장 떠오르는 광고 뭐 있나요? 이상하게 이렇게 문피가 탁 건드리는데, 아까 막막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빠바박 떠올라요. 그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뭐 많이 하려고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좀 구라가 심한 그 국내 자동차 광고 두 개를 꼽으면, 하나는 아반떼죠. 이거? 아우토반에서 아우토반, 노을 지는 아우토반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포르쉐하고 쭉 가면서 아반떼가 이기죠. 아반떼가 아니고 그건 엘란트라. 엘란트라, 죄송합니다. 혹시 극과장 기법인가 이게? 엘란트라가 이기죠. 엘란트라가 딱 이기고 포르쉐가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주고, 그때 이제 회자되는 말이, 난 계속 1단으로 왔어, 이 새끼야. 그냥 1단이야. 뭐 그게 있었고, 그때 느낀 게, 야, 구라를 세게 치면 의심이 안 간다. 이게 극과장 기법 아니야? 뻔뻔하면 돼요. 유머소구 아니야, 유머소구? 아우토반. 속도는 무제한, 성능은 최대한.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엘란트라.
두 번째는 제가 있을 때 관련된 건데 에스페로라는 디자인이 정말 좋은 차가 있었어요. 대우차 중에. 그게 헤드카피가 한자로 지상비행이에요. 지상비. 땅 위에서 비행기처럼 간다고 지상비행. 그리고 그때 탑건에서 나왔던 그 노래가 BGM 쓰이면서 비행사 이런 조종사도 나오고 그런 연상을 연결시키는 거였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지만 보면서도 아우 이 구라를 견딜 수 없다 뭐 이게 하나 있었고 또 하시려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대우차를 제일기획이 광고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90년대 초반인데 그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진짜 쫄다고 시절이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분이 그 PT를 하고 따오셨는데 그때 프린스를 팔 때 프린스를 파는데 컨셉이 4군자였어, 4군자. 매란, 국, 죽 이거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메커니즘, 기계적인 제품이잖아요. 이 잘하는 게. 거기에 매우 동양적인 4군자 매란 국죽을 갖고 연결해서 했던 기획서. 신문 광고만 했지만 그 한 두세 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원래 자동차 클라이언트를 대행사들이 너무 하고 싶어해요. 하고 싶죠. 저 엄청 그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제가 LG에드 다니다가 TBW에 잠깐 갔다가 다시 LG에드 재입사를 했어요. 전이맨이야, 전이맨. 근데 그때 GM 대우를 무조건 따야 된다. 저희 팀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졌어요. 다른 회사가 제안한 건데 젠트라. 약간 통통한 차. 네. 카피가 아유 젠틀? 젠트라. 근데 모델을 다니엘 헤니를 딱 제안한 거야. 그쪽에서 그쪽에서. 그래서 똑 떨어지고 그 팀이 없어지고 그때 그 당신 내가 했던 헤드카피 이런 거 기억나? 그것까진 기억나진 않아요. 예. 저는 호주에서 보고 굉장히 반가웠던 거였는데 TV론 광고였어요. 빨간색 TV론. 그게 빨간색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 나무가 제일 비한데 저 멀리서부터 빨간색 TV론이 쫙 와요. 쭉 오다가 얘가 땅으로 싹 가라앉아요. 땅으로 싹 가라앉았다가 다시 쫙 떠오르는데 호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던 한국차가 엑셀이에요. 엑센트. TV론이 한국에서 만든 최초의 스포츠카라고 그랬고 나름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그 광고 보고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의 기업 광고였을 거예요. 그 기업 광고를 제일기획에서 처음으로 땄어요. 그때 카피가 뭐였냐면은 한국의 또 다른 이름 현대자동차. 저는 뭐 그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호주에 계셨으면 호주 차 중에 제일 많은 브랜드 기억나세요? 홀덴. 호주하고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쪽에 있는 그게 원래 호주 브랜드인데 GM이 한 7, 80년 인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100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진 홀덴 브랜드가 드디어 접는데요. 호주 가면 홀덴 차밖에 없거든요. GM이지만 원래 호주의 내셔널 브랜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문 닫는데요. 이게 호주, 뉴질랜드 그쪽 시장이 좀 안 좋은가 봐. 또 하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브랜드네요. 참고로 이 브랜드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부르는 브랜드 용어 중에 디비전 브랜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디비전 브랜드. 디비전 브랜드는 주로 자동차 업계에서만 쓰이는 용어인데 개별 브랜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스바겐 그룹 내에 브랜드가 폭스바겐도 있고 포르쉐도 있어요. 그죠? 아우디도 있는 거예요. 벤틀리도 있고 많아요. 그 각각의 브랜드를 부르는 이름이 디비전 브랜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브랜드 쪽이나 마케팅 공부하는 분들은 디비전 브랜드란 말이 나오면 이건 자동차 업계 얘기구나 라고 알아두시라는 아는 채고 작은 브랜드 상식 뭐 요거 잔소리 덧붙였습니다.